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무래도 보수가 원팀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어느 누구도 당연히 공감을 안 하는 사람이 없죠. 당연히 원팀이 돼야 되죠. 그럼 뭐 두 팀이 되겠습니까? 세 팀이 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팀이 되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 원팀에 대한 색깔과 원팀에 대한 이념과 사상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원팀이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기간 동안에 보여줬던 모습,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이념 이게 바탕이 돼가지고 원팀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차선책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보수의 모습, 앞으로 나가야 되는 보수의 모습은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기간 동안에 보여줬던 그 모습이고 총선 때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일 때부터 보여줬던 모습, 약자한테 따뜻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국가 보상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배상금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밥번개조차도 처리하지 못했던 아니 안 하려고 했었던 그 문제를 처리했던 게 그게 한동훈 위원장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그래서 오마이뉴스 같은 진짜 극좌라고 불리는 그 언론사로부터도 한동훈 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배상금 문제를 해결했었을 때 문재인도 해결하지 못했던 거 한동훈 해결했다 그런 식의 어떤 또 극찬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새로운 어떤 보수의 모습, 흔히 얘기하는 그 따뜻한 보수라고 하는 거, 그 보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보거든요. 유시민이란다. 유승민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따뜻한 보수는 따뜻한 보수가 아니라 그건 좌파예요. 그거는 이제 그 기독사회당 같은 독일에서나 통용이 되는 그런 어떤 좌파의 모습입니다. 유시민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경제 정책 자체를 통해 가지고 따뜻한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해 가지고 조금만 가게 되면 포퓰리즘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미국에서 한창 이제 뭐 유행했었던 폴 크루그만 같은 이제 경제학자가 얘기했던 그런 식의 어떤 정책으로 가자라는 것. 사실 제가 보기에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유승민이 얘기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뭐 경제 맨날 전문가랍시고 맨날 나와가지고 헛소리하고 앉아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폴 크루그만도 지난번에 뉴욕 타임즈에다가 기고문을 썼잖아요. 내가 주장했던 거, 내가 어떤 잘못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돈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졌다라고 죄송하다라는 식의까지 기고문까지 썼었는데 그 유승민이 하는 얘기는 무슨 뭐 점잖게 얘기하니까 되게 참신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이미 그러니까 한 70년대 80년대 했던 그 구시대적인 그런 정책에 불과한 거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따뜻한 보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제적인 정책 자체를 진보로 가져가라는 것이 아니라 법치와 자유시장주의 이 두 가지가 명확한 상태에서 이 두 가지가 명확하더라도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보듬어 준다라고 해야 될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따뜻한 보수 아닙니까? 그게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보여줬던 모습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었을 때도 제일 처음에 강조했던 게 뭐였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자유주의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법치라고 하는 것이 법을 기반으로 했었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아름답고 따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게 한동훈 위원장이죠. 맨날 좌파들 같은 경우는 법을 무시하고 떼법이랑 우리가 광화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있냐 촛불을 얼마나 많이 들었냐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뭐 달성할 수 있다. 검찰을 통해서 경찰을 통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떼법을 통해서만 결정이 되는 게 진짜 결정이다라고 떠들어대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줬던 게 절차와 법치를 통해서도 충분히 따뜻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앞으로 보수가 나가야 되는 모습이 유승민이 보여줬던 그런 따뜻한 보수가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줬던 따뜻한 보수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념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원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팀이 돼야 된다, 원팀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동훈이 갖고 있는 그냥 그 가치관 자체를 그냥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지우느라 급급한 거죠. 지우느라 급급하고 지우지 마라.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의 대통령실과 지금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딴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는 저 같은 사람을 원팀을 훼손하는 사람이다. 흔드는 사람이다. 이래버리니까 이게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정리가 좀 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가고 있는 그 길, 이 앞으로 보수파가 가야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 국민의힘이 어긋나고 있고 한동훈 자체를 지우려고 하고 한동훈의 가치 자체를 지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문표 같은 사람이나 홍준표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줬던 그 가치를 윤석열 대통령도 인정하고 변해야 됩니다. 홍문표나 홍준표 같은 그런 인간들이야 뭐 말하기도 싫고 국민의힘 또한 마찬가지로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줬던 그 가치를 공감하고 변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를 왜 원팀을 흔드냐? 왜 대통령을 흔드냐? 이래버리면은 이게 답이 있겠냐고요, 국민의힘에.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얘기하고 있던 제가 생각하고 있던 이 얘기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을 지금 예시로 들고 있는 것 뿐입니다. 나중에 무슨 뭐 김철수가 됐거나 박철수가 됐거나 무슨 뭐 남철수가 됐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거기에 맞춰도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6월 말에서 7월 초로 했다가 이거를 이제 한 달 정도 늦춘 상태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 그 황교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동훈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당연히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 총선 패배에 대한 이런 책임 같은 경우도 한동훈 위원장 쪽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식의 그런 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제 그 6월 말 7월 초에 하는 거는 힘들었습니다. 이게 뭐 준비하는 기간만 하더라도 한 달 넘게 걸리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 지금 뭐 6월 말 7월 초에 한다는 건 힘들었고 7월 말에서 8월 초로 가는 게 이제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당대회 당원 투표 100%이 이제 룰을 바꿀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황우여 이제 위원장 같은 경우도 약간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이 있다면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도 뭐 100%로 가자라고 하는 의견도 좀 많고 그러면서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조금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다 보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내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높은 확률로 아마 30대 70 그러니까 일반 국민 30에다가 당원 70 요 정도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눈에 띄는 게 유승민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신나게 유승민을 비판하고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전대 출마설에 대해 가지고 유승민이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한동훈이 나온다면은 국민들이 그거를 변화라고 봐주겠나? 이렇게 또 철부지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유승민이 다시 전당대회에 나와가지고 당대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보고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걸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돼야 국민의힘이 변하고 새로운 보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지금 여론조사도 그렇습니다. 일반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압도적인 지금 차기 대권 후보 1위가 누굽니까? 한동훈입니다. 20%가 넘어요. 유승민은 뭐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수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물어봤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한동훈 위원장 58%고요. 원희룡 전 장관 10%, 오세훈 9.8%, 홍준표 8.6%입니다. 세 사람을 합쳐도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유승민이가 지금 얘기하는 국민은 도대체 어떤 국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개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조국혁신단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대통령을 흔들고 정말로 윤석열 정부를 망하게끔 하는 사람이 누군 거예요? 이준석이나 유승민 이런 인간들입니다. 이런 잡스러운 인간들인 거고요. 제가 대통령한테 충원을 하는 거, 제가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변하셔야 됩니다.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한테도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왜 도대체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새로운 보수에 대한 이념과 새로운 보수에 대한 생각을 못 받아들이시는 거냐? 받아들이셔야 된다. 대통령께서도 변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갖다가 이준석이나 유승민이 하는 얘기랑 동일시해가지고 저 또한 좌파로 만들어버리고 왜 대통령을 흔드냐라는 식으로 한다라 그래가지고 야 기사가 나오는 건 다 오보야. 그거 다 가짜뉴스야. 라는 식으로 한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미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랑 유승민, 이준석이 하는 얘기는 결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대통령께서 3년 동안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진심으로 국민의힘과 원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충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하셔야 되는 것은 새로운 보수의 모습,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게 한동훈이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거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이재명한테만 그런 식으로 화해 제스처랑 화해 목소리를 내시게 된다면은 글쎄요, 제가 봤었을 때는 앞으로 국정 운영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정말로 대통령님한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 정말로 충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 이재명일지 한동훈일지. 그것만 생각해 본다면 저는 100% 한동훈 위원장의 손을 잡아야지 이재명의 손을 잡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 당직자들과 식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처음 여의도에 왔을 때 받은 인상 중에 하나가 여차하면 저 사람이 나를 때릴 수도 있겠다. 한 대 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여의도에 왔었을 때 받았던 인상 자체가 검찰만큼이나 검사 세계만큼이나 여의도가 굉장히 좀 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어떤 새로운 보수의 모습과 새로운 어떤 상징성 자체가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보수파 내부적으로도 공감을 많이 못 얻었다라고 하는 얘기,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이제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멘트가 언제 나온 거예요? 5월 3일에 나온 얘기입니다. 5월 3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윤재호 원내대표 체제가 끝난 직후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날짜도 제가 보기에는 의도가 돼 있었다라고 봐요. 사실상 윤재호 원내대표가 있는 상태에서 전직 당대표였던 자기가 당직자들과 식사를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일지, 그리고 그건 윤재혁 대표한테도 당연히 예의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재혁 체제가 끝난 직후, 그 직후의 날짜를 잡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만큼이나 계속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은 뭐 당직자들을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보니까 사퇴 직전에 마지막에 결제했던 게 뭐라는 거예요? 고생한 사무처 당직자들을 챙겨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특별 상여금 이거 지급을 결제했던 게 또 마지막 결제라는 거 아닙니까? 뭐 당직자들이 됐거나 아니면 이제 뭐 윤재호 원내대표가 됐거나 누가 됐든지 간에 계속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은 남은 챙기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거꾸로 이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자기의 어떤 이권, 자기의 어떤 자리 이거를 위해 가지고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동훈이 상징하고 있는 이념과 상징성, 보수우파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그 상징성까지도 부정을 해버리려고 하니, 그러니까 제가 이 충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